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도서관에서 지금 현재 과제물 작성하실 때 과제물 같은 경우에 공고 나는 거 어디서 확인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통신대학교 학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기 시험 성적 공지사항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가셔서 지금 9차까지 관련 변동사항 공고가 나왔어요. 해당 글을 클릭하셔서 일반 학우용 한글 파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일반 학우용 파일이 보이는데 이 중에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국어국문학과 과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일단 참고문헌 자체에 심리학에게 묻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교재거든요. 이런 출판문화원에서 나온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대출을 해드리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셔서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 만약에 이 과제를 쭉 보다 보면 참고 문헌에 일반 도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해당 도서 같은 거를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소장하고 있으면 그 책을 대출을 하셔서 이용하시면 되세요. 네, 예를 들어 분석 대상 작품에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이라는 책, 이런 책이 있을 때 이 해당 도서를 도서관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오셔서 이 검색창에다가 이제 원하시는 책 제목을 검색을 하시면 돼요. 아까 그렇게 과제 공고에 내가 원하는 참고문헌이나 아니면은 이 과제 지정된 도서를 찾고 싶다라고 하실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회복지학이다 이런 책이 있으면 해당 책을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목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저희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대학에 소장하고 있는 책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중앙도서관에만 소장처를 지정을 해서 해당 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만 딱 그것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왼쪽에 보시면 검색 결과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소장처에 중앙도서관을 체크해 주시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중앙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검색 결과가 확 줄어서 조금 더 보기 편하시겠죠.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 중앙도서관이나 다른 지역대학 도서관들이 휴관 중인데 어떻게 대출을 하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저희 중앙도서관에서는 휴관 중이라 문을 열진 않지만 그래도 대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만약에 이 지역사회복지론이라는 책을 보고 싶다 했을 때 소장정보 미리 보기를 먼저 눌러주시고 이 책이 대출 가능한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출 가능하다, 난 이 책을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평소 같으면은 직접 도서관에 오셔서 대출이 가능하시지만 지금 휴관 중에는 저희가 임시 방편으로 이 연구학습 지원이라는 메뉴에 대출 문헌 복사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렇게 다른 학우님들이 대출 신청 요청하는 글을 게시판에다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게시판에다가 글쓰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이거는 도서관에 로그인을 해야 글쓰기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제목에다가 뭐 도서 대출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본문에다가는 아까 내가 봤던 그 대출 가능이었던 책의 제목 그리고 사회복지 학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동명의 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출판사나 출판 연도 같은 거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이제 저희 직원들이 책을 처리할 때 훨씬 다시 학우님들께 뭐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정보를 꼭 자세히 기입을 해주시고 학우님들의 학번이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출 처리가 되면 문자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대출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찾으러 오세요. 이런 문자가 가게 되는데 그 문자를 받으시고 도서관에 방문해 주시면 바로 문 앞에서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나는 지역에 있어서 중앙도서관에 방문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냐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중앙도서관에 오실 수 없다면 저희가 일반 도서 같은 경우에는 택배 대출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해당 게시판에다가 똑같이 원하는 도서를 넣어주시고 내가 택배로 받고 싶다라고 글을 남겨주시고 받고자 하는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도서를 원하시는 수령지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 일단 그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공지사항을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세요. 이렇게 보면 신청하는 예시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과제 지정된 도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학우님들이 한 번에 일정 기간 동안에만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3일 3책으로 지금 신청 기한을 정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택배로 신청을 하게 되면 왔다 갔다 대출하고 반납하고 하는 기간이 벌써 이틀 이상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과제 지정 도서는 저희가 택배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나는 과제 지정 도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문의를 주신다면 똑같은 게시판에다가 복사 신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내가 원하는 그 해당 도서에 대해서 이렇게 서지 정보 남겨주시고 신청 유형을 복사로 선택을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전권 복사는 저작권법 때문에 3분의 1 이상은 복사가 안 되니까 그 점 유의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택배라든지 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우님들께서 복사 요금과 택배 요금은 자부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대출과 복사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과제를 작성할 때 학우님들께서 리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여기 도서관 메인 화면 가시면 로그인 화면 밑에 FAQ 밑에 리스라고 배너가 있어요. 그러면 도서관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고 나서 리스로 들어가시면 저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적 접속님 이렇게 뜰 거예요. 이게 내가 로그인을 안 하게 되면 저희 학교에서 뭐 돈을 주고 구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타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해당 리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여기 검색창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주제, 키워드를 하나 선정을 해서 나는 뭐 사회복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 사회복지를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로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가 66,000건이 나와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다 확인을 하지? 나는 이렇게 많은 검색 결과를 다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이 다시 상단에 가보시면 검색창 밑에 결과내 재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해당을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에 다시 내가 경제라는 단어 키워드를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와 경제라는 키워드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들만 나오겠죠? 일단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에서 또 경제랑 동시에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게 14,000건이 정도가 돼요. 아까 66,000건에서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자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뉴 보시면 학위 논문이 있고요. 국내 학술 논문이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 거는 M이 있고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F라고 뜨면은 저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원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M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기관 내 무료라고 해당 기관이 구독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일부는 또 유료로도 이용을 하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료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예 유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방송통신대학교 학교에서 로그인 하셔서 들어간다고 해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 해당 원문을 구입하셔서 보실 수 있는 자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내가 이 제목이 내가 이 제목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 제목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여기 제공처 원문 보기가 있는데요. 이 해당 원문 보기에 F라고 KCI에서 등록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 클릭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KCI 원문 다운로드라고 보이시나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열기 이렇게 들어오면 아까 내가 선택했던 이 논문에 대한 원문을 이렇게 바로 이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인쇄 부분에 따라서 인쇄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해당 책 논문 같은 경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아까 그러면 다시 리스 화면으로 들어가서 이 사회적 경제 교육의 이런 논문에 대해서 내가 이 논문이 봤는데 내가 과제를 작성할 때 이 논문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다 해서 특정 부분을 인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타자로 쳐도 되지만 리스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내보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지정보 내보내기라는 팝업 창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를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텍스트 파일을 저장을 하고 서지정보의 형식을 나는 상세한 내용은 필요 없고 제목 저자 연도 정도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간략 정보를 선택을 하시고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열기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내가 지정한 파일의 형식에 자동으로 이 해당 학술 논문의 서지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타자로 칠 필요 없고 이렇게 나오면서 내가 여기서 이제 내가 해당 페이지, 어떤 일정 페이지를 했다면 그 페이지 부분만 수기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죠. 메일 전송으로 해서 내 메일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방금 보여드린 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각종 대학들이 많이 연계해서 국내 학술 논문, 학위 논문 같은 거를 다 같이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도움되는 자료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리스 말고 좀 더 더 많은 자료를 원해 라고 한다면 다시 중앙도서관으로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시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로고를 클릭해 주시면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검색에서 전자자료에 국내 학술 DB라고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저희 방송대에서 구독하고 있는 각종 국내 학술 DB, 원하시면 국외 학술 DB까지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신 것들의 목록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국내 학술 DB의 키스도 리스만큼 많이 이용하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해당 학술 DB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의학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내가 원하는 마우스에 따라서 주제 분야를 구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일단 인문과학에 놓고 여기에서 다시 사회복지를 검색을 하고 싶다 하면 사회복지 클릭하시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결과 좁혀보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선택했을 때부터 전체로 놓고 사회복지로 클릭한 게 아니라 인문과학 분야 중에서의 사회복지를 좁혀서 검색을 했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500개 미만으로 추려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PDF 보기가 가능한 것들은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고 바로 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해당 논문을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제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안에 들어와 보시면 이 해당 논문 같은 자료에 목차가 있어요. 그럼 이 목차 같은 거를 한번 보시고 내가 원문을 다 읽지 않아도 이 목차로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자료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그 판단이 선다면 해당 논문의 원문을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나의 시간을 좀 더 아낄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원격교육연구소 연구원님께서 강의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표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 표절 예방하는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똑같이 자료 검색에서 전자자료에 이번에 국외학술 DB로 가볼게요. 국외학술 DB 가시면 중간 부분에 터니닛이라고 표절 검사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위 논문 같은 거 표절 검색으로 내가 작성한 논문이 얼마나 표절도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DB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여기에 비고란에 보시면 이용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을 클릭해보면 이 해당 터니닛 DB에 대한 소개도 나오고요. 지금 터니닛 계정 생성 방법 해가지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희 방송대에서 바로 로그인을 한다고 이용 가능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해당 터니닛으로 들어가셔서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클래스 정보 확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얘를 눌러주시면 클래스 아이디, 등록키, 패스워드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터니닛에 들어가서 이 아이디와 등록키를 입력하라고 나오게 되면 해당 이대로
넣어주시면 저희 관리자가 승인을 해주고 바로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용 매뉴얼, 학생 계정용 이용 매뉴얼이 있으니까요. 한번 터닝이 사용하실 분들은 매뉴얼 차근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동영상도 있으니까 유튜브로도 확인 가능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중앙도서관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도서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희망도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똑같이 도서관 메인 메뉴에서 도서관 서비스로 들어가 보시면 맨 첫 번째 희망도서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대학생 분들은 10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원하는 책을 구입해 달라고 저희 중앙도서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나는 뭐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서 부산지역대학에 내가 원하는 도서를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해당 신청 방법에 온라인 도서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내가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책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근처 학습관이나 지역대학에 소장하고 있지 않다 하면 해당 도서를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신청 도서관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나는 경주시 학습관에서 받고 싶다 하면 용도 구분에 학생 신청, 비고에 희망도서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고 도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해당 도서를 신청하고 국내서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국외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저희가 연구학습 지원에 가보시면 과제물 큐레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과제물 큐레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과제를 하나 지정을 해서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2020학년도 1학기 온라인 과제물 큐레이션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실제 과제가 나온 지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키워드를 추출해서 저희 도서관 소장하고 있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국내 학술 DB, 아까 보여드린 리스나 키스 같은 곳에서 해당 자료가 관련 자료가 있는지 이렇게 사서들이 큐레이션을 한 자료를 소개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과목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 번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검색하지 않아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어서 좀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해당 링크는 다 걸려 있으니까요.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바로 해당 논문으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이어서 중앙도서관도 휴관이고 아마 다른 대학 도서관들도 휴관하고 있는 곳이 많을 건데요.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내가 주변에 저희 방송대가 아닌 다른 대학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 해당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도서관 서비스 들어가 보시면 타도서관 이용 협조 의뢰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내가 신청을 해주시면 이렇게 방문기관에 나는 부산에 있는 경남정보대학 도서관을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방문 예정일을 클릭을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이 승인 완료된 거를 출력해서 인쇄 버튼, 인쇄를 해가지고 해당 도서관에 방문을 해주시면 내가 해당 경남정보대학 도서관 학생이 아니어도 이 해당 도서관을 이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휴관 중일 수 있으니까 사전에 꼭 전화로 지금 신청을 원하는데 가능하냐라고 문의 전화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 해당 학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를 대출을 하거나 하실 수는 없고요. 방문해서 열람만 가능하세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에 방문하실 수 없어서 전자자료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셔서 전자도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검색에 들어오셔서 전자자료에 전자도서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국내전자 통합검색, 국외전자도서라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전자도서가 있는 사이트로 바로가기 버튼이 있죠. 들어가 주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통합전자도서관 사이트로 들어오는데요. 여기에는 각종 신간 전자도서들도 있고요. 일부 방송대 교재들도 전자도서로 변환돼서 비치되어 있으니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도서 이용 방법은 어떻게 하냐? 내가 원하는 도서를 이제 검색을 하시거나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책, 우울할 땐 내가 이라는 책을 대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 도서를 클릭해 주시면 이 상세 정보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에 이 대출하기 버튼이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하면 이렇게 팝업이 뜨네요. 지금 보시면 보유 건수가 2건이고 대출이 2건이에요. 그러면 전자도서니까 뭐 무한정 열람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 전자도서도 건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건수가 대출 건수를 초과하게 되면 저는 대출 건수가 초과하게 되면 저는 예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일반 도서 대출하듯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하기를 눌렀을 때 불가능하고 예약만 가능하다 하면 예약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내가 다른 책, 그냥 다른 책 볼래? 라고 했을 때 뭐 이런 경우에 보유 건수가 5건인데 대출 1건밖에 안 됐죠. 이런 거는 바로 열람이 가능한 자료라는 거고요. 이 책 한번 대출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 도서 제목 클릭해 주시고 대출하시겠습니까 하면 확인 눌러주시면 지금 내 서재에 대출 중인 도서에 자동으로 해당 도서가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책 읽기 버튼을 눌러주셔서 지금 눌러보시면 이게 전자도서마다 뷰어를 설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뷰어만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각 공급사별로 뷰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그때그때 뷰어를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 프로그램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설치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확인 눌러주시고 해당 뷰어를 다 깔게 되면 다시 이 대출 중인 도서에서 책 읽기를 했을 때 해당 원문이 전자도서가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자도서는 이제 일반 도서랑 다르게 5일 정도의 대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좀 짧은 편이죠. 근데 반납하기를 누르셔서 내가 다른 분들한테 좀 더 빨리 양보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반납하기를 누르셔도 되지만 자동으로 5일이 지나면 자동 반납되기 때문에 네, 그 점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유용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과제물 작성할 때 저희 도서관에는 학술DB나 이런 소장 자료가 아니라 좀 더 과제물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를 안내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희가 네이버 화면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뉴스나 신문 같은 거를 한 5년 전의 신문이나 기사 같은 거를 확인을 하고 싶다. 내가 과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참고를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신문사별로, 연도별로 모아져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겠죠.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 일반 포털에서 빅카인즈라는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빅카인즈라는 웹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네, 화면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지금 검색창 보이시죠? 여기서 나는 검색 조건에 기간이 중요해요.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날짜를 선택해서 나는 5년 전 2015년에 오늘 9월 11일 여기도 똑같이 2015년에 9월 11일 5년 전에 오늘 어떤 기사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면 해당 기간을 입력을 해주시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언론사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중앙지, 경제지, 지역 종합지 같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2015년 오늘에 강원도에서는 무슨 소식이 있었는지가 궁금하다 하면 해당 일보를 체크를 해주시고 적용 눌러주시면 여기서 검색을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뉴스 같은 경우에 336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내가 여기서 동해시나 이런 강원도에 관련된 소식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제 작성할 때 이런 신문 같은 기사들을 참고할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기사 참고하실 때 내가 원하는 신문사,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실 때 이렇게 빅카인즈라는 한 사이트에서 통합으로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과제물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앙도서관에 현재 보시면 이 로그인한 부분에 인스타나 페이스북, 유튜브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유튜브에 우리 도서관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클릭을 해볼 건데요.
여기 굉장히 알찬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와 보시면 방송대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돌파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 정보 활용 교육에 그 이전에 했었던 교육들도 많이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알차거나 아니면 이 교육이 좀 부족하고 더 많은 DB 활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이 유튜브 안에 있는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여기는 뭐 사이언스 다이렉트 같은 국외 전주제 학술 DB를 소개하는 영상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키스, 국내 전주제 분야를 다루는 국내 학술 DB 키스도 있고, 뭐 레포웍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지 정보를 관리할 때 쓰는 학술 DB인데요. 이것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뭐 오디오북이라든지 전자도서 같은 거 좀 더 어떻게 이용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정보에 대한 가이드도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으니까요. 해당 유튜브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저희가 공지사항 보시면 여기 도서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지사항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해당 보시면 과제물 시험 지정 참고도서, 뭐 전자도서로 소장되어 있는 목록 같은 것도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해당 목록을 보시면 아, 이게 전자도서로 이용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중앙도서관에 오지 않아도 바로 이용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2020학년도 2학기 과제물 맞춤형 전화상담 서비스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대 재학생이나 졸업생, 동문분들이 자원봉사로 과제물 너무 신입생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과제물 작성이 막막하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도서관에서 뭐 정보 이용하는 법도 잘 모르겠고 리스나 이런 데서 확인 논문이나 학술 논문 이용하는 방법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전화로 요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관심 있으시면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교육 신청을 하셨는데 이 도서관 저희 교육 신청하실 때 연구학습 지원에 도서관 정보 활용 교육에서 신청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교육공지 및 신청에 여기서 해당 날짜를 신청하셔서 들어오셨을 텐데요. 지금 교육 한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다시 못 듣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가 지금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6일 과제 이제 제출 정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교육 진행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듣기 하시면 좀 더 과제물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자료, 관련 자료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 교육 자료 보시면 이렇게 일부 강의, 원격교육연구소 연구원님께서 작성해 주신 그 PPT 내용, 그리고 2부에 저희 도서관 정보 활용 교육에 관한 PPT 내용이 자료가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다시 보시고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 하시면 여기서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